네, 안녕하세요. 에스티 메디슨입니다. 오늘은 심장이 갑자기 펌프 기능을 잃어버리는 정말 위험한 응급질환인 심인성 쇼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카디오제닉 쇼크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그래서 먼저 심인성 쇼크가 무엇인지 알아보면 이 심장이 고장이 나서 그럼 심장이 고장이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신에 피를 충분히 보내지 못하죠. 그러면 장기들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요. 그러면 정말 응급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응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4가지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심인성 쇼크를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그 SBP가 90보다 낮은 경우이죠. 네, 그래서 SBP가 90보다 낮은 경우. 이게 SBP가 시스토닉 블러드 프레셔라서 수축기 혈압이잖아요. 근데 이게 낮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심장이 강하게 이제 수축을 하지 못할 때 혈압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심장 기능이 저하돼서 전신에 혈액을 보내는 압력이 부족할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심장의 수축력이 약해지면 예를 들면은 심근경색이라던가 심근증이라던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심인성 쇼크 이런 것들이 이제 심장의 수축력이 약해지죠. 그럴 때 이제 스트로크 볼륨이 감소를 하게 돼요. 스트로크 볼륨이라고 하면은 1회 박출량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로크 볼륨이 적어지니까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카디악 아웃풋 또한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SBP가 90mm of mercury가 돼서 mercury보다 작아져서 이제 저혈압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BP가 90mm of mercury보다 작은 게 심인성 쇼크 진단 기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카디악 인덱스인데 카디악 인덱스가 뭐냐면 체표면적당 심박출량을 이야기를 해요. 네. 왜냐면 이제 그 카디오 아웃풋이 있잖아요. 이게 심박출량이잖아요. 이거를 뭘로 나눠준 거냐면 체표 면적으로 바디 서비스 에리아로 나눠준 거예요. 네. 왜냐하면 환자의 몸의 크기와 그러니까 그런 덩치나 키나 이런 게 다 가지각색이잖아요. 그래서 바디 서비스 에리아로 나눠서 보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낮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심장이 1분 동안 보내는 혈액 양이 줄어들거나 환자 몸 크기에 비해서 그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때 이 수치가 낮아지게 되고 당연하겠죠. 왜냐면 이 카디악 인덱스 자체가 체표 면적당 심박출량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화가 되면 심박출량이 당연히 감소하죠. 근데 이제 체표 면적은 일정하잖아요, 우리가. 일정한데 심박출량만 감소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카디악 인덱스의 수치 또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디악 인덱스가 2.2 미만이면 이 말초 조직의 산소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심장성 쇼크 상태를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디악 인덱스가 단순하게 그냥 카디악 아웃풋보다 더 환자의 체격을 고려하기 때문에 정확한 지표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PCWP가 18mm of mercury보다 클 때. 네, 그래서 이제 이 PCWP가 뭐냐, 이게 뭐의 약자면 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예요. 그래서 폐 모세혈관의 이 Pulmonary Capillary가 그 폐 모세혈관이죠. 그래서 이 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 폐 모세혈관의 쐐기압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 좌심방 압력의 간접 지표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좌심실의 펌프 기능이 약화가 되게 되면, 좌심실이 진짜 펌프 기능이 세잖아요. 벽도 제일 두껍고. 근데 이 펌프 기능이 약화되면 이제 좌심실에서 좌심방에서 폐정맥에서 폐 모세혈관 쪽으로 압력이 역류가 돼요. 네, 원래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이제 폐정맥에서 좌심방으로 들어오고 피가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가는 게 정상인데, 그 반대로 좌심실에서 좌심방에서 폐정맥에서 폐 모세혈관 쪽으로 압력이 역류가 된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좌심실의 그 기능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폐에 우열이 생기게 돼요. 폐 모세혈관 쪽으로 압력이 역류가 되니까. 네, 그래서 좌심실의 기능 저하가 이제 혈액이 좌심방과 폐혈관에 정체하게 만드는 이제 원인이 되는 거고, 이로 인해서 그 폐 모세혈관 쐐기압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18mm of mercury보다 커졌을 경우에, 상승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폐부종이 생기게 되고 폴모너리 이데마가 생기게 되고 호흡 곤란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인성 쇼크에서 PCWP, 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 이거의 상승은 좌심실 문제의 증거가 된다. 이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네 번째로는 동맥혈의 락테이트 수치예요. 락테이트가 뭐죠? 젖산이죠. 그래서 젖산이 언제 생성이 되죠? 네, 산소가 부족할 때 포도당이 무산소성 대사를 해서 젖산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네, 이 젖산. 그래서 그 조직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거나 산소가 있어도 세포가 산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이 젖산이 락테이트가 축적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원리를 한번 다시 짚어보면은, 이건 우리가 뭐 대학교 1학년 혹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던 이제 병리 생리의 원리인데, 산소가 부족하면 이제 해당 과정만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피루베이트 들어보셨죠? 이게 뭘로 전환이 되냐면 락테이트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혈중의 젖산이 상승을 하게 된다. 네, 그래서 이 해당 과정 좀 까마득하죠. 너무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한번 다시 짚어보면은 해당 과정이 영어로 뭐였죠? 글라이콜리시스였죠. 네, 그래가지고 얘가 이 해당 과정이 뭐냐면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 산소가 있을 때는 이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통해서 뭘로 만들어지죠? 네, 피루부산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피루부산이 산소가 있으면 미토콘드리아로 가요. 그래서 TCA 회로랑 전자 전달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포도당이 글라이콜리시스를 통해서 피루베이트스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가가지고 이제 TCA 회로랑 전달계를 통해서 이제 ATP도 만들어지고, 그쵸? 근데 이제 산소가 부족할 때는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통해서 피루부산까지만 만들어지고 산소가 없으니까 이 미토콘드리아로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피루부산이 그냥 젖산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게 왜 그런지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해당 과정 자체가 세포질에서 이제 사이토플라즘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있어도 없어도 일어날 수 있고, 이게 이 포도당, 글루코스, 육탄당을 두 개의 피루부산으로 만들었잖아요. 왜냐면 이게 포도당이 6탄당이고 피루부산이 3탄당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피루부산 두 개를. 그리고 이제 이 해당 과정을 통해서 NADH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 과정의 최종 산물은 피루부산이다. 그리고 산소의 유무에 따라 그런 갈 길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좀 의문이 생길 것 같아요. 왜 산소가 없으면 이 피루베이시 미토콘드리아로 가지 못하지? 왜냐하면 전자 전달계가 얘가 이제 산소를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 우리가 아까 이거 봤잖아요. 이게 NADH가 미토콘드리아에서는 거꾸로 얘가 NAD가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재생이 돼야지 다시 또 이 NAD가 이 해당 과정에서 또 쓰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해야 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산소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산소가 없으면 이 NAD 플러스가 재생이 되지 않아서 CTA 회로도 멈추게 돼요. 네. 그리고 이 NAD 플러스가 부족해지면 해당 과정 자체도 없어지겠죠. 네, 멈춰버리겠죠. 왜냐면 해당 과정 자체에서 NAD가 NADH로 바뀌니까. 그래서 이 NADH가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산소를 이용해서 NAD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생성된 NADH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용되는 거예요. NAD로 바뀌면서 이제 ATP도 생성하고 하는 건데 산소가 없으니까 재생이 안 되니까 NAD가 고갈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해당 과정도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세포가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창조를 하셔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미토콘드리아를 돌려버리면 이 해당 과정 자체도 이제 중단될 위기에 처해서 정말 우리 몸이 너무 정말 이건 답이 없게 되니까 이 해당 과정은 이제 살릴 수 있도록 피루베이트를 락테이트로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피루베이트 락테이트로 만들면서 NADH가 NAD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 대신에 이 피루베이스를 락테이트로 만들면서 이 과정을 일어나게 대안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NAD를 다시 또 해당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해당 과정은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해당 과정이 계속 돌아갈 수 있는 대안을 택하게 됐다. 그래서 산소가 있어야지 피루부산은 미토콘드리아로 가고 없으면 젖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왜냐면 이 해당 과정 자체가 안 일어나게 되면은 에너지를 물론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있어야지 ATP가 더 많이 생성이 되겠지만 해당 과정으로도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살기 위해서 산소가 있어야지 피루부산은 미토콘드리아로 가고 없으면 젖산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계속 만들고 NAD를 재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경로가 끊겼을 때 다른 경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민성 쇼크는 이거에 대해서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가 시민성 쇼크를 의심을 한다. 그래서 이 기준들은 우리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이 원리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왜 원인에 대해서 왜 심장이 고장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